저희는 첫 달 그래도 5천만 원 정도 나와가지고 선 정도는 벌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잘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이 식당이 망했죠? 금방 매출이 1억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아, 1억까지. 결과적으로는 1억을 벌었어도 남는 게 없더라고요. 왜 남는 게 없을까? 나중에 이제 들은 얘기인데 직원들이 고기를 빼돌리는 것 같다라는 소문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자주는 먹는데 제가 운영하는 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대표님 어디 가세요? 여기 제가 운영하던 식당인데요. 사연이 엄청 많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얘기하실까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무슨 사연이 있길래 여기서 보자고 하신 거예요? 이 식당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마케팅도 어느 정도 잘 됐고 매출도 어느 정도 잘 이루어졌는데 불구하고 폐업을 하게 됐어요. 한 6개월 동안 방치하다가 새로운 주인을 만나게 돼서 잘 운영되고 있는 식당이거든요. 제가 이제 사업하면서 이런저런 느낀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식당에서 뵙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식당 운영하다가 매출은 엄청 잘 나왔는데 망했다 하신 게 혹시 이 식당인가요? 예, 맞습니다. 처음부터 어떤 식으로 됐는지 오늘 좀 자세하게 얘기를 듣고 싶거든요. 지인분한테 소개받아서 실력 있으신 분이 창업을 하신 식당인데 저도 청주까지 가가지고 고기 맛을 보고 반해서 이 정도 사업하면 잘 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고기 맛도 좋고 또 중간에 이제 저를 도와주시는 마케팅을 참 잘해주시는 분도 계셨고 장소도 나쁘진 않아서 식당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오히려 처음부터도 이 정도면 걱정 안 해도 되겠다 할 정도로 매출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럼 첫 달부터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신 건가요? 그 식당 창업을 하면 6개월은 적자를 본다고 다들 생각하고 하시는데 저희는 첫 달 그래도 5천만 원 정도 나와가지고 이 정도만 나와줘도 식당 운영하는데 큰 무리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5천 정도 매출이 나오면 단순 매출에 대한 이익률이 어느 정도 대충 나오는 건가요? 기본적인 뭐 월세라든지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마케팅에 대한 재투자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5천 정도면 1,000 정도는 벌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처음 창업할 때 이제 창업주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빼고 한 20%는 그래도 남는다. 근데 첫 달부터 5천이 나왔는데 잘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이 식당이 망했죠? 모든 건 저의 그 잘못에 있는데 장부 관리를 똑바로 안 하고 직원분한테만 보고를 받고 정확하게 1번부터 10번까지 다 꼼꼼히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1,000만 원 정도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그대로 재투자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2022년 9월에 오픈을 했었는데 금방 이제 12월이 되는 크리스마스 특수기를 맞아가지고 금방 매출이 1억까지 올라오더라고요. 1억까지. 보통 이제 1억 정도 나오면 5천만 원 정도 벌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식당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모든 부분, 세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음식이 있으면 100%다 소화가 되진 않을 수 있잖아요. 뭐 유통기한이 있다든지 로스율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혀 제가 기획을 안 하고 막연하게 마케팅 잘 되고 투자 잘 하고 고기 맛이 좋으면 단순하게 돈이 벌릴 줄 알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1억을 벌었어도 남는 게 없더라고요. 왜 남는 게 없을까? 그냥 저도 좀 마케팅에 조금 자신이 있다는 생각으로 오로지 그 고기 맛 서비스, 마케팅 이런 부분에만 너무 중점을 뒀던 것 같아요. 재고 관리 이런 게 엄청나게 중요하고 로스 관리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실제로 돈 버는 건 없고 로스가 있고 나가는 건 있는데 그걸 좀 벌었다고 생각을 하고 마케팅에 재투자하고 벌어도 벌어지지 않은 느낌? 그때 직원이 몇 분 정도가 되셨어요?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 홀에서 일하시는 분, 예비로 일하시는 분에서 4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매출이 나왔는데 남는 건 하나도 없었다. 그 원인을 정확한 뭐 장부나 이런 거 확인을 안 하셔서 그렇다.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럼? 너무 창업주니 하는 말만 듣고 안일하게 제가 장부 관리를 했던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들은 얘기인데 직원들이 고기를 빼돌리는 것 같다라는 소문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뭐 다른 일 바쁘다고 부재에 있었기 때문에 또 확인도 못하고 물론 제가 잘못을 했지만 모든 게 다 확인되는 게 하나도 없이 너무 직원들한테만 맡겨놨으니 그런 소문까지 듣고서는 너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좀 관여를 많이 그래서 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직원분들한테 다 이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의심도 가게 되고 망하면 또 확신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 아직까지 그 문제 때문에 뭐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건가요? 제가 이제 창업을 하고 손해는 뭐 많이 봤지만 뭐 그걸로 털어야지 제가 또 다른 본연의 비즈니스를 할 수 있으니까 교훈으로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직원분들한테 아예 아무것도 안 맡길 수는 없잖아요. 직원분들한테는 어느 정도까지 직원분들한테 맡기고 대표님은 어느 정도까지 관여해야 된다고 대표님이 생각하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R&R이라고 해서 역할과 책임을 대표가 정확하게 너는 회계, 너는 재고 아니면은 회계하면서 재고 이거를 정확하게 맡겨줬어야 되는데 또 당연히 고기 썰어주는 직원, 설거지하는 직원 이런 분들이야 자기가 하는 역할에서 책임을 다 했겠지만 총괄적으로 재고 관리부터 시작해서 서비스, 마케팅, 고객의 소리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정확한 매니저 한 명을 맡겼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과 책임을 제가 정확하게 그들에게 주어지지 못한 부분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럼 직원이 몇 분이라고 하셨죠? 현재? 지방에 계신 분하고 알바생 분들까지 해서 저까지 포함 10명 있습니다. 그럼 10명의 역할이 그전보다는 확실히 시스템으로 나눠져 있겠네요?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은 이렇게 승승장구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계속 그래도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려고 하고 과거의 교훈으로 인해서 계속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제가 또 관여를 1번부터 100번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관여를 하고 있으니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사업하시거나 사업을 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그래도 직원 관리할 때는 이런 것 좀 신경을 써라. 그 해주실 말씀 있나요 혹시? 내가 이제 그 직원을 뽑음으로써 그 직원한테 바라는 점, 뭐 예를 들어서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더 벌고 싶다든지 그 직원에 대한 성격 파악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직원들이 야망이 어느 정도 있는지 잘못되면 그 직원이 이제 회사를 배신하고 회사의 기밀 가지고 또 다른 경쟁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풀어줘도 안 되고 너무 친하게 해줘도 안 되는 그래서 항상 대표는 좀 외로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쪼여도 안 되고 너무 풀어줘도 안 되고 그 사이에서 밀당을 잘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단톡방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보고를 받고 다 하는데 항상 이제 지켜보고 있다. 항상 무조건 대표는 모든 걸 다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은 들게 하고 풀어줄 때 최대한 풀어주고 그리고 대표라고 해서 뭐 권위라든지 보다는 막내 직원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애로사항은 없는지 뭐 팀장급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그럼 이제 직원의 입장을 좀 안 들어볼 수는 없겠네요. 지금까지는 이제 대표님의 입장이고 제가 그러면 직원분하고 한번 인터뷰를 해봐도 될까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까지 이제 대표님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직원 관리에 있어서 풀어줄 때는 잘 좀 풀어주고 직원이 해야 될 일은 잘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으로 잘하고 있다. 그건 대표님 입장이잖아요. 네. 직원분이시니까 직원분 입장에서는 대표님이 잘 관리가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려고 모셔봤습니다. 우선 저희 대표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막내 직원이라던가 실장님급 되시는 분들한테 개개인으로 이제 애로사항이 있는지 체크를 주기적으로 하시는 거 맞으세요? 모든 직원분들의 이제 개인 사정이나 어려운 부분을 듣고 해결을 하시고 도움 주시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있으나 네. 아무래도 대표님이다 보시니까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이런 스트레스들이 엄청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스트레스가. 네. 그때마다 조금 술로 이제 해결하시는데 그때는 저희도 조금 난감한 부분이 있어요. 대화가 아예 안 되셔요. 근데 또 술 안 드실 때는 진짜 세상에 이런 분이 있을까, 이런 대표님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직원들한테 너무 잘해주시니까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러면 결국엔 술이 문제네요? 네. 근데 아까 대표님은 그 말씀은 하나도 안 하시고 시스템을 잘하고 계시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대표님 본인도 알고 계세요? 내가 술 마시면 직원들이 조금 힘들어하는구나 라고 아시는데 그래서 조금 술을 줄이려고 노력은 하시는데 그게 좀 마음처럼 아직까지는 잘 안 되나 봐요. 제가 대표님한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직원분들이 스트레스는 술로 풀지 마시고 네. 가끔 술 드시고 네. 취미생활을 가져라. 네. 이게 이제 직원분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네.
여기가 그 식당인데 네. 다른 대표님이 인수받아서 운영하고 계신가요? 예, 맞습니다. 아 여기 대표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운영 전달 받아서 잘 하고 계신가요? 아, 네, 잘하고 있어요. 많이 앞으로 이용해주세요. 여기 이름이 뭔가요? 호박골 영수포점이에요. 아, 네, 호박꽃 영등포점 많이 애용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된다면 이런 거 운영하실 생각 있으세요? 제가 여기 와서 자주는 먹는데 제가 운영하는 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말씀하신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가족 단위로 똘똘 뭉쳐서 하고 계시니까 가능한 일인 것 같지, 그냥 식당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8번째 사업이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7번째 망한 거. 식당에서 망한 얘기도 하셨는데 7번째는 무슨 유통하다가 망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유통을 하다가 어떻게 망하게 됐는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때가 바야흐로 한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10년 정도 됐는데 그때는 소셜 3사가 쿠팡, 티몬, 위메프가 엄청나게 경쟁을 할 때예요. 그 전에도 제가 유통을 가공식품이나 뭐 섬유유연제 같은 유통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거래처들이 있었죠. 거래처에서 자꾸 주문이 들어와가지고 언제까지 가공식품을 뭐 납품해줄 수 있겠냐, 그런 곳이 한 3군데 4군데가 있었어요. 한 군데 납품하는데 얼마 남는다라는 걸 알잖아요. 네. 급하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돈 남기는 건 둘째 치고 그 거래처가 떨어져 나가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물건을 확보해야 되는데 정말 시중에 물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컴퓨터로 이렇게 쳐가지고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데서 파는 곳이 있지 않을까? 아, 쇼핑몰? 네네. 유통기한 지나지만 않으면 되니까 검색을 했는데 갑자기 제가 원하는 제품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떠 있는 거예요. 맞아? 들어가서 구매를 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소규모 단위 한 박스씩만 파니까 저는 이제 대도매를 하니까 뭐 300박스, 500박스 이런 단위로 납품을 해야 되는데 한 박스만 이제 싸게 파는 거예요. 친구들, 지인들, 그 해당 사에 아이디 좀 알려줘, 아이디 비번 좀 알려줘, 싸게 사야 되니까 나중에 내가 인사치레 할 테니까 좀 그렇게 해줘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다 전화해가지고 뭐 몇백 박스씩 사가지고 납품하고 했었거든요. 네. 한마디로- 온라인에 사서 오프라인에 파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한마디로 어. 리셀인데 요즘 유행하는 리셀. 예. 네. 제가 아마 창시자가 아닐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뭐 수익이 많이 나셨어요? 매출이 어느 정도 나셨어요, 그 당시에? 삼성카드 포인트가 나중에 보니까 한 8천만 원 돼 있는 걸로 봐서는 80억 정도로 한 걸로 사료됩니다. 아, 1년에 80억? 네네. 그럼 한 달에 얼마야, 그게? 뭐 한 7억이네요? 뭐 그 정도 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산 것만 7억이라는 얘기잖아. 산 게 7억이면 매출은 더 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보통 근데 4% 정도, 5% 정도 마진을 보고 판매를 하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전문 격리를 두고 좀 했어야 되는데 약간 그때도 이제 주먹구구식으로만 해가지고 회계를 못 봤기 때문에 그 정도 제가 벌지 않았나. 그러면은 실제 매출은 거의 100억이 되는 건데, 근데 그거를 회계장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인가요? 거의 그렇게 쓸 일이 별로 없었어요. 뭐 굳이 이제 격리를 안 두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메인 매출이랑 장부 정리 이런 거 누가 해요? 제가 간단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한테는 맡기지 않으셨고요. 장부를 맡기진 않았는데 지금도 이제 온라인에서 물건 사려면 카드를 써야 되잖아요. 그 카드로 물건 사는 알바를 뒀죠. 그 중에서 좀 똑똑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격리까지는 아니지만 이거 장부 정리를 해서 나한테 올려줘라 라는 똘똘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믿고 맡겼죠. 직원이라기보다 알바한테 맡긴 거네, 결국엔. 나중에는 또 알바로 시작해서 직원이 된 거는 맞습니다. 그분한테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걸 일임하셨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확인은 안 하시고 확인을 처음에는 했었죠. 매출이 거의 100억이고 이익이 5%면 1년에 거의 10억 이상은 버셨다는 얘긴데 그 사업은 또 왜 망했어요, 근데? 몇천 건 이상 이제 주문을 하는데 1000개 아이디로 뭐 예를 들어 사니까 어떤 카드로 뭐 7만 원씩 7천만 원을 결제를 했다. 그걸 또 5%에서 10% 또 얹어가지고 팔고 수금 받는 거에만 신경을 썼지 그 카드 쓴 내역을 다 일일이 제가 보지를 않았습니다. 구매한 거 체킹을 안 했다는 거죠? 예. 처음에는 나쁜 짓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뭐 10만 원에서 100만 원 중 꼭 필요해서 나쁜 생각을 먹었던지 했는데 제가 그걸 짚고 못 넘어가면 사람이 바늘도둑이 소두둑 된다고 조금 더 대범하게 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안 사실로는 현금화 될 수 있는 금을 샀다든지 상품권을 사서 따로 팔았다든지 또 이제 아이디를 제가 1000개 다 들어가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그런 나쁜 생각을 갖고 카드를 썼던 것 같아요. 결국에 직원이 횡령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매출은 나왔는데 또 회사의 이익은 없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정확하게 횡령 근거가 있어서 초범인데 불구하고 실형을 살고 나왔고요. 고깃집에서도 횡령이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으나 잡지는 못했고요. 저한테는 제일 큰 사건이었죠. 믿는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았다는 그런 거는. 아, 그 대표님은 사람을 너무 잘 믿으시는구나. 근데 저도 드러난 것만 1억 얼마인데 그 친구 카드를 쓴 것도 있거든. 법인카드로 쓴 거야 받아올 수 있는데 자기 카드를 쓴 거기 때문에 더더욱 이게 범죄에 노출되기가 쉬웠죠. 그런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유혹에 못 이겨서 점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 거네요. 스포츠 토토를 하더라고요. 아, 도박까지 하셨구나.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1억 얼마지 2억일지 3억일지 가늠을 못하겠어요. 그럼 직원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대표님 생각에는 어떤 이유가 가장 큰 이유일까요? 역할과 책임도 있고 그 친구들한테 너무 대표가 쉬운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법고시에 합격할 뻔했는데 이런 불우한 가정 환경사로 인해서 1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지금 엄마랑 뭐 못 살고 있고 이런 걸 너무 가까이에서 들은 거죠. 나도 많이 힘들어봤지만 사업 7번 망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다면 그게 저한테 희열인데 그분들한테는 내가 이렇게 해달라니까 해주네. 처음에는 이제 고맙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은 호의가 계속되면 자기가 권리인 줄 안다고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지 않았을까. 너무 사람 믿은 저도 잘못이고 직원이지만 형 동생하고 지냈는데 조금 더 관리를 제가 해줬으면 그 친구도 그런 유혹에 안 빠지고 저도 안 망했을 수 있지 않았을까. 큰 교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하고 너무 가깝게 지내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네요. 그죠? 또 역할과 책임인 것 같아요. 아, 내가 이 직원한테 해주고 싶으면 어느 선까지 한계를 줘서 그 직원한테 해줘야지 너무 잘해줘도 문제가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너무 또 거래처한테 잘해주려고 해도 제 맘 같지 않고 이거 뭐지? 나한테 이렇게 하는 저희가 뭐지? 이렇게 의심받을 수 있겠다는 거를 이제야 한국 나이 만 45세에 깨닫고 있습니다. 망하면서 정리되는 과정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의 기분이 좀 어땠는지가 궁금해요. 제가 또 이런 방법을 알려줘서 돈을 많이 번 지인도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필두로 해가지고 7명이서 그 횡령한 직원까지 뭉쳐서 저를 이제 사기로 고소를 했어요. 형사로 들어오니까 이게 사는 게 힘들더라고요. 같이 고소 안 한 두 분도 계세요. 그 두 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사업이 망해가는 과정에서 빚이 어느 정도 됐던 거예요? 7억, 부모님 돈까지 7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대표님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출을 많이 받잖아요.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조언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한 단추가 꼬인 상태에서 자꾸 단추를 잠그니까 계속 일이 커진 거거든요. 그 단추를 정리를 못하고 돈은 벌 것 같으니 남의 카드, 남의 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귀찮더라도 단추를 제대로 잠그고 갔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런 게 정리가 되고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신변 정리부터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 하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제 걸로 안 하면 정말 힘들어요. 내 이름으로 안 되니까 와이프룸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와이프랑 만약에 이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확률적으로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사업을 자기 이름으로 자기 법인으로 그런 신변 정리를 해서 자기 걸로 자꾸 해야지 모든 준비가 됐을 때 사업을 시작하시는 게 저는 제일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님 같은 실수는 하지 마라 지금. 제발. 네. 온라인 시장이 엄청 크다는 거는 다 동의를 하실 거예요. 온라인에서 그럼 어떤 플랫폼으로 해야 되냐. 지금 2024년 기점으로 해서 아마 4,500만이 넘어갔을 거예요. 더군다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나와 사업에 대해 알아야 그 다음에 또 흥이. 요즘 가 큰 변화가 있다고 듣기도 하고 저도 좀 느끼고 있는데 네네. 가장 큰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쿠팡이 랑 손을 잡았어요. 엄청난 이제 파급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